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189페이지. 근대 태동기의 경제입니다. 자, 149번. 자,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사려봅니다. 각 도, 토지 많고 적음을 확인하고 한결마다 쌀을 거두어 배에 실어 서울로 보낸다. 바다에서 먼 산간벽지는 쌀값에 해당되는 삼배나 무명을 거두어 서울로 운반한다. 궁궐에서 쓰이는 물건, 종묘 사직에 제사 및 사신 접대에 필요한 물품, 말 먹이와 뗄감까지 모두 이를 통해 해결하였다. 대동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동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 현물 증수가 모두 사라지게 되어 농민 생활이 안정되었다.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조용조 중에 이게 지방의 특산물을 갖다가 조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고를 조자예요. 우리 한자로 보면. 특산물을 고른다는 거거든요. 네. 특산물을 고르는데 각 지방의 특산물들이, 이게 이제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크게 세 가지 나오는데요. 상공, 별공, 진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현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다. 각 지방의 특산물을 현물로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현물로 걷어들이는 것, 그 지방의 특산물 나는 것만 참 보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뭐랄까요. 서리들이라고 그러죠. 하급 관리들 서리라고 하는데, 서리하고 그냥 상인들이 협잡을 통해서, 지역의 특산물이 아닌 타 지역의 특산물을 갖다가 자기 지역으로 특산물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타 지역의 특산물을 전혀 우리동 나지 않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지정했을 경우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 강원도까지, 강원도 사람이 전라도 걸, 전라도 사람이 강원도 걸. 이게 되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의 하급 관련 서리와 상인들에 의해서 대신 납부한다, 방납, 이걸 막는다는 거예요. 이걸 막아가지고 그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타 지역에 대신에 여기 수수료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간다는 거거든요. 요즘 말로 치면. 이걸 수정하는 게 실은 대동법이에요. 이걸 바꾸는 게 대동법이었어요. 그 사이에 끊임없이 나왔던 게 수미법이었죠. 대동법이 나오기 전까지 수미법이었죠. 쌀로 하자는 거예요. 조광조. 유성룡, 많은 학자들, 이름만 들어도 아는 학자들이 다 같이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수미법을 바꾸자 주장했는데 이게 실천이 안 됐다는 거죠. 그 결과 이제 강해군 때 가서야 겨우겨우 대동법이라고 하는 게 해결되더라. 미포전으로 내자는 거야. 쌀, 포, 동전으로 내자는 거예요. 현물로 내자 보니까 문제가 커졌더라. 방납과 대납 문제가 커지더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해결이 됐어요. 이건 이렇게 내는 걸 해결했다고. 근데 별공과 진상 해결되지 않고 계속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왕이 이 지역을 가볼 수가 없다는 거야. 제주도에 감귤 농사가 잘 됐는지, 안도에 전복 농사가 잘 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직접 제주도도 안도를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왕이. 특산물을 갖다 보내면 왕이 이것을 직접 시식을 해보고 외관을 살펴보고 야, 잘 됐구나 안 됐구나 판단하는 기준을 삼겠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걸 계속 전치했다는 거예요.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근데 웃기는 거잖아요. 왕에 올리는 물품인데 A, B, C가 있다면 C급으로 올리겠어? A급으로 올리겠어? A급으로 올렸을 거 아니야. 그럼 A급 어떻게 해? 어민이나 농민이 그걸 생산하고 판매하게 됐다면 그 상환한 수익을 챙겼겠죠. 어민이나 농민들이. 그걸 버리는 꼴이 됐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이 수익이. 그죠? 이건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이건 해결되지 못했다는 의미의 X표입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올해 시험에도 조용조가 나올 겁니다. 공법, 연문구등법 나오겠죠? 영정법 나오겠죠?
균역법, 군포에 대한 얘기, 특산물에 대한 얘기, 대동법에 대한 얘기,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올 것이다. 여러분이 응시하는 시험에 매년 나올 것이다. 올해만이 아니라 매년 나올 것이다. 1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2번 공이라고 하는 오용상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네, 맞아요. 중앙에 선해청, 지방에는 대동청이 설치되었다. 네. 조세의 급납파, 세금을 이제 돈으로 내도 된다는 얘기죠. 미포전이니까. 공납의 전세야. 공납의 전세라는 얘기가 뭐냐면 토지의 결수에 따라 징수했다는 뜻이에요. 네,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징수를 했다. 토지가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요. 적은 사람은 적게. 대신에 뭐가 있어요? 무전농민, 토지가 아예 없는 사람은 무전농민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무전농민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죠. 세금 안 내도 된다. 네, 이걸 공납의 전세란다. 토지의 양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50번. 밑줄진 대책으로 시행된 조치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양역을 반으로 줄이라고 명하였다. 구전을 한 집안에서 거두게 되면 주인과 노비의 명분이 문란해진다. 결포는 정해진 세율이 있어 더 부과되기 어렵다. 호포나 결포는 모두 문제가 있다. 이제 군포를 한 필로 줄이도록 하고 감소된 액수를 채울 수 있는 대책을 군포를 줄이라고 그랬잖아요. 균역법이죠. 영조입니다. 그동안에 2필을 갖다가 한 필로 줄여졌다. 그러면 양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럼 어떤 대책이 있냐는 얘기죠. 즉 국방 예산이 줄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죠. 첫 번째 뭐라 했어서? 결작. 지주로부터 한 개월당 2두의 세금을 더 걷게 되었다. 그 다음에 선무군간포. 좀 흐렸다 너무. 자, 정자로 선, 무, 군, 간, 포. 세 번째 잡세를 통해서 대책을 세웠다. 이거 고르면 되겠죠? 자, 토지 한 개월당 2두씩 3수미를 거뒀다. 이건 훈련 도감에 쓰는 건데요. 실은 그 지문도 틀렸습니다. 1번도. 3수미는 토지 한 개월당 2.2두입니다. 그 2두라는 지문 틀려서 2.2두를 바꿔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것도. 일부 상류층의 선무군간포를 걷게 되었다. 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양반과 상민을 가르지 않고 군포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것은 흥선대원군 시기 호포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양반도 내고, 그죠? 양인도 내고, 세금을 다 내게 되었다. 다 징수하게 됐다. 같은 말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동포법이라고 하였다. 은결을 찾아내어 군포를 징수하였다. 은결. 숨은 토지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임난 이후,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집권 이후, 이렇게 2번에 걸쳐 은결이 주로 많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은결을 찾는 방법은 뭐죠? 이걸 뭐라 불러? 이걸 양전사업이라고 부른다고. 우리말로 번역해볼까? 토지 측량하는 거지. 왜? 토지대장 다 불탔을 거 아니야. 흥선대원군 토지대장 불탄 거 아니죠. 불타진 않지만 양반들을 어떻게 미등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된 토지 한에서만 세금을 징수한다는 논리라는 얘기죠. 그럼 권력자들 어떻게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전부 다 등록하지 않겠죠. 미등록시키겠죠. 형사한테 찾아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50번 답은 2번이 되고요. 151번 가죠. 151번. 자, 밑줄친 이것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농촌사에서 나타난 변화를 옳지 않는 것. 이것은 자기인이 지주에게 일정액을 바치는 정액지대이다. 소작인이 지주에게 바치는 거죠. 정액지대다. 정액지대이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도조법이라고 그러죠. 생산량이 한 3분의 1 정도 되죠, 보통. 작은 토지세와 기타 부가세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 아래 계약된 지대를 해마다 바치기만 하면
영농 과정 전체와 일부 작업의 선택까지도 자유로이 할 수 있었다. 그래야 총 생산량 중에서 계약한 지대액을 뺀 나머지 분량을 자기 소유로 할 수 있게 된 농민의 생산 의욕이 높아졌다. 자, 옳지 않는 거. 병작 반수제가 확대됐다. 아니죠. 병작 반수제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농민에게 불리하잖아요. 그죠? 이걸 보통 우리가 병작 반수제 또는 타조법이라고 하겠죠. 요 제도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반대로 가야 돼요. 이렇게. 상품 작물 재배 활발, 지대의 급납화, 지존의 신분적 관계에서 경제적 관계로 바뀌었다. 예, 되게 중요한 지문이 4번 지문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2번.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선생님 좀 스피드 있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서. 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시대의 모습으로 옳지 않는 것. 객주나 여각은 각 지방의 선상의 물화를 싣고 포구에 들어오면 그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 밑줄, 예, 객주나 여각, 그 최초의 공인중개사가 객주라고 그죠? 객주. 부수적으로 운송, 보관, 숙박, 금융업 등이 영업도 하였다. 객주와 여각은 지방의 큰 장사에도 있었다. 옳지 않은 것. 이 시대는 조선 후기죠. 1번 상품화폐 경제 발달하면서 신용화폐가 점차 보급. 민간 수공업자에서 대상인으로부터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선대 수공업도 발달했다. 조선 후기에. 즉 공인이 등장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덕대가 상인 물주에게 자본을 조달해 강물을 채우고 가는 재련한 분업에 의한 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물주와 덕대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장인들이 공장 안에 등록되기를 기피하면서 점이라 불리는 작업장이 점차 사라졌다. 아니죠. 쉽게 해서 이게 뭐냐면 납포장 제도가 실시되잖아요. 그죠? 납포장 제도가 실시되면 이런 점포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수공업자들이 자기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할 점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철물점 할 때 지금이야 누가 만드는 것 같아 팔지만 예전에 본인이 직접 만드는 걸 파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을 수공업자로 부른다고. 이게 원래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품을 했잖아요. 그리고 남은 걸 가지고 판매하고 이익을 했잖아요. 그죠? 원래는 그랬잖아요. 이게 근데 정조 때 이 제도를 확 없애버리잖아요. 납포장 제도를 확 바꿔버리잖아요. 정조 때. 그죠? 즉, 이게 이런 제도를 우리는 공장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장안 제도가, 그죠? 이 공장안 제도가 이렇게 어디에 있어? 납포장 제도로 확 바뀌잖아요. 납포장 제도가 오면 올수록 점포의 숫자는 늘어나야죠. 왜? 판매해야만 이익이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점포는 늘어나야 됩니다. 점이라 불리는 작업장이 점점 사라진 게 아니라 점차 늘어나야 됩니다. 그죠? 네. 철물점을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했어요. (153번) 다음 3정 중 하나에 대한 시이다.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봄철에 봄철에 좀 먹은 것 한 말 받고 가을에 정미 2말을 갚는데 더구나 좀 먹은 쌀값 돈으로 내라니 정미 팔아 돈으로 낼 수밖에. 남은 이유는 교활한 관리 살찌오 환관 하나가 밭이 천주락이고 백성들 차지는 고생뿐이어서 긁어가고 벗겨가고 걸핏하면 매질이라. 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좀 먹었다는 거 되게 상품 질이 안 좋다는 얘기죠. 아주 안 좋은 쌀을 빌려받고 나중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쌀을 갖다가 거둬가더라. 이거에 대한 불만이 나온 겁니다. 이 제도에 설명 적절한 것.
항곡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군수포제가 시행됐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1번 질문. 반군수포제가 시행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균역법에 대한 얘기죠. 균역법. 역을 균등하게 해야 된다. 폐단을 해결할 수미법이 되어야 한다. 그 폐단이 뭐였습니까? 박납의 폐단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수미법이었죠. 물론 실패했지만 훗날 대동법으로 발전시키죠. 세 번째, 허류, 반백, 반작 등의 폐단이 심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항곡 이상한 방법을 하는데요. 허류, 그 다음에 반백, 허류, 반백, 그 다음에 반작. 항곡에서 써먹는 방법들인데요. 허류라고 하는 것은 창고에 없는 실물을 있는 듯이 하는 겁니다. 창고에 없는 실물을, 실제 물건을 있는 듯이, 서류로 조작하는 거죠. 있는 듯이 하는 거라서 우리는 허류. 반백은, 반백의 말 그대로 반이죠. 반은 쌀겨죠. 쌀겨를 섞는 것. 쉽게 해서 쌀을 한 석을 갖다가 두 석으로 늘리는 거죠. 결을 빼게 되면 한 석밖에 안 되는 결을 넣게 되면 두 가마니로 늘어난다는 뜻이, 이걸 반백이라고 불러요. 반을 갖다가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이다. 반작은 이런 뜻입니다. 출납이죠. 출납에 대해서 허위장부를 작성하는 것. 허위장부를 작성하는 것. 이걸 반작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항곡이 물날해진다는 거죠. 항곡이 물날해진다는 얘기는 백성의 삶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항곡의 물난으로 발생한 사건이 뭡니까?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임술련 농민봉기죠. 진주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진주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보통 진주밀란 이렇게 표현하는데, 진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임술련에 농민들이 전체에 다 모든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임술련 농민봉기라고 토탈 얘기합니다. 삼정의 문란, 특히 삼정 중에서도 임술련은 항곡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특히 진주 지역에 이 문제가 심각했다. 허류, 반백, 반작의 큰 문제였다. 허류, 창고에 없는 실물을 있는 듯이 서류를 조작했다. 반백, 반은 쌀결을 집어넣어서 양을 늘리는 방법. 반백, 반작, 출납에 대해서 허위장부를 작성하는 방식을 통해서 엄청난 삼정의 문란이 나타나게 됐다. 왜일까요, 이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세도정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일까요, 세도정치는? 이건 내간매직에 온 사람들이에요. 관직을, 요즘처럼 시장 군수를 한 7, 8억, 관찰사는 14억에서 15억, 16억까지 돈을 주고 사온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사람이란 게 투자한 만큼 본전을 건져야 할 거냐. 자, 근데 사람이 본전 걷자고 장사하는 거 아니지. 이거 장사가 돼버렸단 말이야. 매간매직이니까. 관직을 사고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본전에다가 이익까지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허류, 반백, 반작 같은 허위 장부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삼정의 물. 이건 되게 난이도를 올려놓은 문제입니다. 이게 정답으로 떨어지면 항곡의 가장 큰 문제 배경이 뭡니까? 물으면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는 삼정의 문란이에요. 또는 항곡이 문란해서 얘기하는데 항곡에 어떤 방법을 조작했습니까? 이걸 물어본다고. 이건 되게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허류, 반백, 반작. 자, 좀 공부하신 분들 이것도 같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쉽지만 않지만 잡으셔야 됩니다. 4번. 공법에서 영정법으로 바뀌면서 백성들의 삶이 개선되었습니다. 공법에서 삶이 개선됐나요? 개선되지는 않았죠. 이건 양반 지주들이 좋아할 일이죠. 왜냐하면 연분부등법의 풍용에 따라서 세금을 총 20도에서 4도까지 내는 게
양반 입장에서는 관리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제 영정법이 되면 한결령 사도가 되기 때문에 지주들이 좋죠. 네. 됐죠? 이어서 갑니다. 154번으로 가면 되겠군요. 문제 154번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하는 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이들은 등짐을 지고 전국의 장시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사는 파는 사람인데 집신에 간발을 차고 패랭이 쓰고 꽁무니에 집신 차고 이고지고 저작거리 백성들이 많은 사는 거리를 다니며 나무그릇, 토기 등과 같은 비교적 값싼 물건, 금은 동제보 같은 비싼 물건까지 파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예, 보부상이죠. 예, 등짐, 벗짐을 진다 해서 보부상이라고 부릅니다. 등짐과 등에 지는 사람, 머리에 이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 우리는 보부상이라 한다. 네, 보통 장시라고도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장을 돌아다니면서 장을 설 때 물건과 여러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메신저로 역할을 했다고.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 옳지 않은 것. 장시를 무대로 전국의 하나의 유통망을 형성했다. 그쵸?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단결을 위해 상단을 조직하기도 했다. 상단이 조직되죠. 조선 후기 대표적인 상인으로 사상의 일종이었다. 이 사람들은 관어상이죠. 국가에 허가받은 상이라는 뜻이에요. 관어상. 근데 사상은 말 그대로 개인 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사상이니까 개인이 회사 또는 상해 또는 상사를 차려서 장사하는 분들이에요. 초기 컴퍼니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회사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사상이라고 부른다고. 그 지역별로 되게 큰 상인들이 등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 말 들었습니다. 부산에 내상, 부산 동네 쪽을 중심으로 내상, 일본과 교류했죠. 그 다음에 서울에 한강을 중심으로, 마포를 중심으로 용산과 함께 경강상인들. 그 다음에 개성에 개성상인들이 있죠. 일명 송상. 중개무역을 했죠. 중개무역을. 인삼도 판매뿐만 아니라 재배까지 해서 단가를 낮췄다. 그 다음에 평양에는 유상, 대동강 주변에 유상, 버드나무가 많다고 그러죠. 평양에는요. 그런데 지금도 대동강변에 버드나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주로 사무역, 즉 밀무역을 통해서, 밀수를 통해서 부를 많이 축적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평양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에 가면 만상이 있죠. 주로 청나라와의 교역관계가 유리한 지역이었겠죠. 이게 다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틀린 지문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국협회를 조직해 독립협회를 탄압하기도 했다. 네. 처음에는 1883년에 해상공국이 있었죠. 갑신정변 때 이걸 폐하죠. 이렇게. 그리고 1897년 우리가 대한제국 이후에 1800 대한제국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단어가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네.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대한제국입니다. 네. 꼭 같은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명칭만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한국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한제국이. 물론 연도는 들리긴 합니다만 1898년에 전부 다 보부상 단체들 명칭만 바꿨을 뿐입니다. 근데 시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해상공국과 한국협회 연도를 물어본다.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기초야. 근해자를 공부할 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우리 갑신정변이 또 나올 거야 이게 지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55번. 고려와 조선시대 화폐의 사용과 관련된 것이다.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 기억번. 철저히 권원중과 됐다. 이게 가장 빠르죠. 우리 고려시대 성종 때. 네, 고려 성종 때 권원중과 처음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화폐 최초죠. 네. 우리가 만든 화폐. 뭐 중국 화폐 빼고요. 두 번째, 종이 화폐인 저하. 네, 공양왕배죠. 저하, 지폐죠.
국내 지폐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을 번든 은병 할구가 나왔습니다. 네, 숙종 때죠. 할구. 주둥이가 넓다. 소재는 은으로 만들기 때문에 은병이라고도 한다. 니을번 상공업의 발달에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었다. 자, 보시죠. 인조 때 상평통보가 만들어집니다. 제작됩니다. 그러나 숙종 때 상평통보가 널리 활성화되었다. 유통되었다. 널리 유통되었다. 두 개 구간입니다. 상평통보를 처음 만든 시기는 인조 때, 그 다음에 널리 유통된 시기는 여기 숙종식 이후에 널리 유통되었다. 됐죠?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근대사회에 이제 태동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191페이지가 되겠죠? 근대 태동기 사회. 근대 태동기 사회 보겠습니다. 사회 파트 156번이죠. 문제 156번. 자, 다음에 인물이 속한 계층에 대한 옳게 설명을 골라보세요. 17의 사역은 한 학과에 합격하여 사역원이라고 했습니다. 사역원. 네, 통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중인 계급들입니다. 사역원, 그 다음에 의사들 있죠? 이것도 다 중인 계급이다 보시면 됩니다. 통역, 그 다음에 의사 이런 사람들요. 틈이 나면 성현의 책을 부지런히 연구에 쉬는 일이 없었다. 경정과 백가에 두루 통달하여 드디어 세상에 이름이 났다. 일에 종사하느라 거기에 힘을 오롯이 쏟지 못했지만 공의 시와 문장은 당시 안목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전 시대의 중인들에 대한, 역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옳은 것. 1번, 과거에 합격하여 청요직을 거쳐 고위 간직에 오를 수 있었다. 다 알겠죠? 이 중인 계급들은 문과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문과 응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요직이 무슨 청요직이, 문과가 합격돼야 청요직이 나가는데 1번지면 틀렸습니다. 기억번지면 틀렸습니다. 두 번째, 서학을 비롯한 일의 문화를 수용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수행했다. 중인들은 주로 청나라를 왕래했기 때문에 청왕래를 했기 때문에 주로 일의 문화를 수용하는데 되게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가면 이제 오경석 같은 사람들은 가장 대표적인 인사들이죠. 청을 왕래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문화들을 우리에게 전달했죠. 회국도지, 영안지락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수입해 오죠. 가져오죠. 회국도지, 영안지략, 자명전 같은 시계 이런 것들을 중리는 또 오경석 같은 사람에 의해서 회국도 영안지략은 우리가 이제 계야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책들이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인문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책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게 회국도 영안지략이죠. 강화도자가 우리 1870년에 강화도를 일방적으로 일본에서 열리잖아요. 오픈되잖아요. 근데 일본 애들이 강제로 열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열 수 있었던 그 밑바탕에는 이와 같은 책들이 수입됐기 때문에 점차 보급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일종의 우리 자존심을 좀 살리려고 하는 책 중에 하나가 회국도자 영안지략이기 때문에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회국도자 영안지략은 오경석이 가져왔고 이 사람은 중인 계급이었고 강화도작 1876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 이웃됐다는 사실. 이 같은 사람이 되게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 시사를 조직하여 문예 활동을 하였다. 시사, 글을 쓰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고 발표하는 모임을 주로 이제 이게 양반들이 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인들이 보니 자기들도 공부 많이 했기도 우리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양반들이 놀아주질 않아요, 같이. 끼리끼리 놀다 보니까. 그래서 야, 우리끼리 놀자. 유유상종이라고 우리끼리 놀자. 그 중인들도 이렇게
시사를 조직해서 문화활동을 하였다는 겁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1번 연합상소운동에 성공하여 명예롭고 좋은 관직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것은 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설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 모의고사에 계속 나오죠. 설들이 원래는 문과가 불가능했죠. 원래 문과하고 작가만 응시했잖아요. 그죠? 근데 설 출신들이 관직에 나가는 계기가 나타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영조 때입니다. 영조 때 통청윤음이 나타나죠. 통청윤음. 영조 때 통청윤음이라고 합니다. 설들이 3사의 사업부사관 홍만관을 얘기하죠. 여기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만들어진 영조 때 처음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럼 정조 볼까요? 정조 때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정유절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유절목. 그래서 서울 사인방들이, 그죠? 서울 사인방들이 드디어 문과시험이 드디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임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아시죠? 여러분 유명한 발해고를 쓴 저자 유득공, 그 다음 김정희의 스승 박제가, 그 다음에 이덕무, 그 다음에 서이수, 이와 같은 인사들이 정조의 측근 인사가 돼서, 그죠? 정조의 측근 인사가 돼서 이 사람들이 규장과 검사관으로 나가서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종 때 신해통공 봐야 되겠죠? 신해통공. 이때는 완전 허통이죠. 이때는 완전 허통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규장각 사인방은 이건 뭐죠? 부분호통이잖아요. 그죠? 4사람밖에 안 됐으니까 부분호통이라고, 누구나, 설들이 누구나 다 가능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설 누구나 다 문과시험 과거시험을 통해서 문과들이 하는 직책도 나갈 수 있었다. 설들에 대한 법적 규정들이 물어볼 때 영조, 정조, 철종을 물어봐야 된다. 자, 꼭 기억할 것. 중인들도 이런 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인들은 허통운동을 하는데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은 됐지만 중인들은 불가하게 되었다. 같이 잡으시고요. 저걸 잘 메모 좀 하셔서 글로서 계속 머리 조아려 보시고, 안 되면 글로 한번 써보시고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선택지에 꼭 나올 것 같아요. 영정조 시기에 내용을 물어본다면 무조건 나올 텐데, 설에 대한 생각을 영조와 정조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부분을 꼭 물어볼 겁니다. 통청윤음, 그 다음에 정유절목, 그 다음에 신해통공, 내용도 같이 잡아주시고요. 통청, 정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57번 갈게요. 자, 메모할 시간이 필요한가요? 네. 안 지울 테니까 천천히 좀 적으셔도 됩니다. 선생님 문제를 풀겠으니 여러분들은 메모를 하시오. 한석봉 같네? 네. 엄마는 떡을 썰 테니 너는 책을 읽어라. 네. 자,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157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진산에 살던 양반 윤지충은 조상의 제사를 폐하고 신주를 불태워버렸다. 느낌이 확 와야 되죠? 이거 천주교에 대한 얘기구나. 느낌이 와야 됩니다. 천주교에 대한 얘기구나. 또 그는 모친이 별세했을 때 전통적 유교 상례에 따라 혼백을 모시거나 신주를 세우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았다. 유림들은 상수와 통문을 통해 윤지충을 폐륜으로 저지른 역적으로 몰아 세운 한편 천주교를 폐륜의 사고로 단정하여 금지하고 탄압할 것을 주장하였다. 옳은 것. 1번. 민족의 자립정신 고취와 새생활 운동을 전개하였다. 새생활 운동. 이건 천주교가 아니라 엄불교입니다. 엄불교에 대한 얘기. 두 번째,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시천주 밑줄. 이건 동학이죠. 시천주. 동학에 대한 얘기.
세 번째, 말세의 도래와 앙조의 교체를 예언하면 민심 혼란시켰다. 이건 도참설이죠. 도참설이라는 건 미래 예언사상. 미래 예언사상. 그 다음에 정감록 같은 비기, 비밀스러운 기록이라는 뜻이죠. 앞으로 이씨 왕조는 끝나서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야. 뭐 이런 비밀스러운 기록, 미래 예언 사상들이 유용하게 되었다. 안동기 힘시 세도 정치기 탄압이 완화되면서 활발히 전파되기도 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58번. 동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되게 심플해졌습니다, 문제가. 1번, 유불선 3교의 장점을 취하고, 유교, 불교, 도교의 장점을 취하고, 천주교의 교를 일부 받아들였. 한마디로 짬뽕이에요. 동학의 사선 짬뽕입니다. 근데 서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반대 개념으로 동학이라고 했는데 불구하고도, 또 이 안에 또 평등사상도 들어가 있거든요. 천주교 교를 일부 받아들였어요. 두 번째, 보국 안민. 이게 동학들의 구호거든요. 동학의 구호인데, 보국 안민. 나라 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보국. 나라 일을 돕고 안민, 백성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하겠다. 또 뭐야? 광제창생. 백성들이 되게 힘들어졌죠. 백성을 널리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회개혁과 예세배척을 주장했다. 동학의 구호이기도 합니다. 동학이 다 좋은데 예세를 배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좁죠. 지금 시대는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것만 지키겠다. 그죠? 물론 백성이 힘들죠. 백성이 힘들지만 백성을 구하는 것도 우선이긴 하지만 서양의 문물이나 사상도 빨리 수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개인적인 생각도 하죠. 최재호는 정감록에 나오는 구절을 가져와 궁을 부적이라고 하고 일명 궁궁을이라고 하죠. 궁궁을을 부적을 붙여서 동학교절에 부적을 붙여서 그죠? 부적을 붙였다. 동경대전은 한글 가사체로 되어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포교 가사집이다. 이거 기출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우리가 보시면 기독교 같은 경우는 성경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동경대전 이건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한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용담유사 이건 한글로 되어 있어요. 기독교로 보면 일종의 찬송가 같은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백성들이 부를 노래인데 한문으로 해서 어떻게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 용담유사를 통해서 널리 보급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문과 한글, 동경대전, 용담유사 구분할 것 구분하세요. 됐죠?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지워도 되려나? 이렇게 가볼까요? 문제 159번. 다음과 같은, 다음 경문과 관계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근데 이게 지금 문제 출제 오류가 있습니다. 출제 오류가 있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옳지 않은 걸로 좀 수정해 주세요. 옳지 않은 걸로. 문제를 만들다 이렇게 자꾸 오타가 나오는데요.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옳지 않은 걸로 수정을 좀 해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조정에서는 관설을 버림이 분토, 이 똥분자입니다. 되게 해석하게 되면 아주 안 좋은 의미가 되죠. 분토와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뭐 대변 본다 뭐 이렇게 할 때 그 변자입니다. 분토. 다름이 없다. 심지어 권세 있는 집의 노비들도 서토의 사람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고 말한다. 말이 참 그렇죠.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은 자가 있겠는가. 지금 임금이 나이가 어려 권세 있는 간신배가 그 세를 날로 떨치고 김조순, 박종경의 무리가 국가 권력을 오로지 갖고 노니 어진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
평안도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1811년에 있었던 홍경래의 난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즉 평안도인들에 대한 차별 대우죠. 네. 차별 대우에 대한 불만이 쏟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 하지 마시고 옳지 않은 것을 해야 됩니다. 일본 한때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했다. 즉 평안북도를 다 장악했다는 뜻이 되죠. 네. 청천강 이북이니까 평안북도를 다 장악했다. 평안도에 대한 차별 봉기가 원인 중에 하나였다. 맞죠? 그 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삼정기정청이 설치해서 삼정의 문란이 해결되었다. 그 삼정의 문란으로 이런 것은 1862년에 삼정의 문란이라는 것은 이건 삼정의 문란 적어볼게요. 너무 좁은데? 보이나 모르겠다 이거. 코너에 밀려서 선생님도 밀리고 칠판도 밀리고 삼정의 문란으로 나타났다. 이건 임술련 농민봉기예요. 임술련 농민봉기.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그랬죠.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홍경래 난이 있은 지 51년 만에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아직 우리 정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왜? 세도 정치 시기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문제 160번으로 가죠. 이제 160번. 자, 조선 후기 가족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족제도와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후기에 동그라미 쳐주시죠. 후기. 1번 동성마을이 많아지고 부계 중심 족보가 형성됐다. 후기에 대한 얘기. 동성마을이 이 사람들이 부향이 됐죠. 부향이 되다 보니 낙향을 하게 됐을 거야. 그 전에 다 동성마을이 이루어지더라. 다 우리 동네는 김씨만, 이씨만, 박씨만, 최씨만, 정씨만 다 우리말에 이런 성들만 다 살더라는 거야. 네, 지금으로 치면 한 300년 전쯤 되겠죠. 300년 전, 200년 전쯤에 신양에 밀려서, 그죠? 신양에 밀려서 새로운 세력들이죠. 새로운 세력에 밀려서 부향들이 오갈 데가 없잖아요. 낙향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마을까지. 네, 주 9년도 아니고 마을까지, 우리 마을까지 내려오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뭐 할아버지 댁 또는 애할아버지 댁 가보시면 전부 다 명절 때 인사하는데 전부 다 가족이래. 다 인사하라는 거예요. 뭐 작은아버지 되셔, 큰아버지 되셔, 오촌 되셔, 다 인사하셔요. 이렇게. 누가 누군지 모르고 어렸을 때 막 인사하죠. 나중에 성장해보면 몰랐지. 지금 이제 저하고 통해서 어떻게, 이게 갔더니 전부 다 우리말 김씨야. 우리 할아버지 갔더니 다 이씨만 살아. 박씨야, 최씨야. 다 정씨만 살아. 낙향한 세력들이에요. 다르게 말해서 잔반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잔반이 된 거예요. 양반의 제일 마지막 짬밥이 된 거예요. 쉽게 해서 우리 식당에서 밥 먹고 짬밥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잔반이라 불러요. 즉 몰라간 양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네. 이해가셨어요? 네. 이해서 가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틀린 것도 봐야지. 왜 틀린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태어난 순서 족보에 기재되어 전기, 조선 전기.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드리는 대신에 딸과 예손자가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다 전기 내용입니다. 양자를 드리는 건 조선 후기 와야 됩니다. 양자를 드리는, 아들이 없을 경우 대를 잇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자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조선 후기고요. 대신 양자를 드리는 같은 촌수로 와야 돼. 조카나 삼촌이 오면 되는 게 아니고 같은 촌수들을 이렇게 받아들인다. 4번 혼인은 친형제에서 남기여관으로 변화되고 친형제에서 남기여관이 아니죠. 후기는 남기여관에서 친형제로 가야 되겠죠. 남기여관에서 친형제로 변모가 돼야 된다. 전기, 후기. 남녀가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사는 거고 남녀가 결혼하면 여자가 시댁에 들어가 사는 걸 친형제라고 하죠. 후기로 가야 됩니다. 재산을 균등하게 상속되었다. 이건 전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재산은
장자 우선 상속입니다. 거의 90분 이상을 다 가져갑니다. 예, 재산, 유산에 관련된 부분. n분의 1은 예, 고려 저선 전기까지입니다. 답은 1번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 161번. 예, 여기까지 풀 거 생각을 합니다. 161번까지. 다 풀고 싶지만 마음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상황에 벌어진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는 것. 매향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돈을 받고 향임, 군임, 묘임을 임명하거나 사례비를 바꿔서 향안이나 교환의 이름을 올리기도 합니다. 요즘 몇몇 탐악한 수령이 매향에 방해되는 것을 꺼려 향전을 빌미로 향안을 불살라버렸다. 이로 말미암아 고을이 기강이 문란해지고 이하의 구별이 없어지게 되었다. 조선 후기의 향촌사에 얘기합니다. 조선 후기의 향촌사에 대한 설명. 자, 옳지 않은 것. 새로운 양반층의 등장으로 농민층의 조세 부담이 경감되었다. 옳지 않은 것. 새로운 양반층이라는 것은 뭐죠? 신양이 되겠죠. 신양은 결국 뭐죠? 되게 부자들이 됐겠죠. 권력을 잡고 부자들이 됐겠죠. 이들이 등장으로 농민층의 조세 부담이 경감되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런 신양들이 수령하고 그 다음에 향리하고 결탁을 하죠. 결탁하게 됩니다. 조세 부담이 경감돼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죠. 이들은 결국 향해를 장악하게 되죠. 세금 깎아주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조세 부담이 경감됐다 될 수가 없죠. 부담이 될 수죠. 많이 걷어들이죠. 1번 집은 옳지 않습니다. 틀린 집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일부 분홍들이 향촌의 부세제도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다.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 향해가 자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동종마을이 만들어지고 서원과 사후가 많이 세워졌다. 같은 잠반들이 동종마을이 서원, 자기 선생님을 모시는 것, 사후는 우리 집안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우리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지는 공간, 우리 성실을 갖다가 좀 돋보이게 하게 한 것들, 이걸 사후라고 합니다.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거기 건물에 별도의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이걸 사후라고 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오늘 161번까지 문제를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인가? 아니구나. 또 내일 모레 또 봐야 되겠구나. 다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